1985년 봄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에서 김순자와 박만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29의 순자는 31살의 만수와 결혼하며 평범한 행복을 꿈꿨죠.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아침밥을 차리고 있는데 만수가 밥상 앞에 앉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이혼하자. 순자는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만수는 덤덤하게 반복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어. 순자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혼이라 그런가 봐요. 농담도 참 특이하게 하네요. 하지만 만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남편이 이상한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이혼하자.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첫 마디가 이혼하자였어요. 순자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여보, 왜 맨날 그런 말을 해요? 만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야. 이상해? 이상하죠. 결혼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왜 이혼 얘기를 해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했어요. 어머니, 우리 신랑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이 원래 말이 좀 엉뚱해. 신경 쓰지 마.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만수의 습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첫 마디가 이혼하자였습니다. 순자는 친정 어머니에게도 털어놨어요. 엄마, 신랑이 맨날 이혼하자고 그래요. 친정 어머니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입버릇 같아요. 친정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남자들은 원래 변덕이 심하거든. 몇 달이 지나자 순자는 나름의 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 만수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냥 무시하거나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회사 잘 다녀오세요. 만수는 이런 순자의 반응에 특별히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출근하고 퇴근했죠. 저녁에는 평범한 남편이었어요. 오늘 뭐 했어? 집에서 뭐 하고 지냈어? 순자는 이런 만수가 더 이상했습니다. 아침에는 이혼하자고 하더니 저녁에는 다정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적응해야 했어요.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싶었죠. 그해 여름 순자에게 특별한 소식이 생겼습니다. 임신이었어요. 만수에게 알렸을 때 남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아이가 생긴 거야? 순자는 남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안도했어요. 이제 이혼 얘기는 안 하겠지. 아이 아빠가 되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이혼하자. 순자는 배를 만지며 속상해했어요. 아이까지 생겼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만수는 오히려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더 이혼하기 어려워지잖아. 지금 해야지. 순자는 화가 났어요. 당신 정말 이상해요. 아이 아빠가 될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맨날 이혼하자고 하는 거지? 임신 기간 내내 만수의 아침 인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점점 지쳐갔어요. 입덧도 심한데 남편은 매일 이혼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도 저녁에는 배를 만져주고 태교 음악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가 많이 사랑해. 건강하게 태어나. 순자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상한 버릇인 건가?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위로했습니다. 순자야, 아들이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아이만 태어나면 정신 차릴 거야. 순자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1986년 봄, 첫 아들 민준이 태어났습니다. 만수는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이다. 정말 예쁘다. 아빠 닮았네. 순자는 이제야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첫 아침 병원에서 만수가 다시 말했어요. 이혼하자. 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요? 만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는 내가 키워도 돼. 나는 양육비 줄게.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아이 아빠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수는 진지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생각해봐. 순자는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출산의 기쁨도 잠시, 다시 시작된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순자는 하소연했어요. 우리 신랑이 또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주머니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 사람 참 이상하네. 아이까지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실제로 이혼하지는 않잖아. 그냥 말버릇인가 봐. 순자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진짜 이혼하고 싶으면 진작에 했겠지. 그냥 이상한 버릇이겠지. 하지만 매일 듣는 말이다 보니 상처가 누적됐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남편까지 이상하니 정말 지쳤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이가 있으니까요. 아이 때문에라도 참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첫 해를 버텼어요. 남편의 기이한 습관과 함께 말이죠. 민준이 돌을 맞을 무렵 순자는 육아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밤마다 깨는 아이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데 남편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이혼 얘기만 했어요. 순자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당신 정말 그만해요. 아이 키우느라 죽겠는데 왜 맨날 그런 소리만 해요? 만수는 오히려 의아해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 순자는 어이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만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순자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진짜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 순자는 둘째를 가졌습니다. 또 임신이었어요. 만수는 기뻐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이혼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둘이면 더 힘들어질 텐데 지금 이혼하는 게 나을 거야. 순자는 화가 났어요. 아이 둘 키우라고 해놓고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만수는 진지했습니다. 나 없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돈은 계속 줄게. 순자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냥 회사나 가세요. 1988년 둘째 딸 지영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순자는 정말 바빠졌어요. 3살 민준이와 갓난아기 지영이를 동시에 돌봐야 했거든요. 만수는 출근 전과 퇴근 후에만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이혼 얘기는 계속됐어요. 아이 둘이나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순자가 지쳐서 물으니까 만수가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이혼해야지. 나중에 더 복잡해져.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아이가 생기면 더 책임감을 느끼는데 만수는 반대였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 때마다 순자는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신랑이 또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이 둘이나 있는데 말이에요. 아주머니들은 혀를 찼어요. 그 사람 정말 이상하네.
아이 둘 키우는 엄마한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잖아. 그냥 말뿐이야. 순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이혼하고 싶으면 진작에 했겠지. 그런데 왜 맨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아빠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준이가 4살이 되자 아빠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순자는 당황했어요. 민준아, 아빠가 농담한 거야.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이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혼이 뭐야? 우리 가족 안 되는 거야?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니야. 우리는 계속 가족이야. 아빠가 그냥 이상한 말 하신 거야. 지영이도 조금씩 자라면서 아빠의 이상한 버릇을 알게 됐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빠를 사랑했지만 그 말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순자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더 힘들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사랑해. 그런데 왜 이상한 말을 하는지 엄마도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순자의 말을 믿었지만 여전히 의문스러워했어요. 1993년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많이 들 텐데 이혼하는 게 나을 거야. 순자는 더 이상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알았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와야겠네요. 만수는 별말 없이 출근했어요.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순자는 가끔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참 이상해요. 맨날 이혼하자고 그래요. 다른 학부모들은 놀랐어요. 아이들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버릇인가 봐요. 학부모들은 걱정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남자들은 진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그럴 거면 진작에 했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8년째 매일 듣는 이혼 얘기에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처음엔 상처받고 화났는데 이제는 그냥 체념했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는 순자를 많이 따랐어요. 엄마, 우리 아빠 왜 그런 말해? 순자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자 순자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습관은 여전했어요.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이혼해도 되겠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만해요. 10년째 같은 소리 하는 거 안 지겨워요? 만수는 의아해했어요. 내가 10년째 같은 소리를 했다고? 순자는 어이없었습니다. 그럼 처음 하는 소리예요? 만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남편의 이상한 버릇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이혼 얘기를 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회사 가세요. 만수는 평범하게 출근했어요. 저녁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순자와 대화도 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아이들은 잘 있었어? 순자는 이런 남편이 더 이상했어요. 아침에는 이혼하자고 하더니 저녁에는 다정한 남편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원래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순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1999년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고 지영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순자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제 만수의 아침 인사에 완전히 무뎌졌어요. 여보, 이혼하자.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이혼 서류 가져오세요. 만수는 당황했어요.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순자는 계속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당신이 10년째 하는 농담 말이에요. 만수는 어리둥절했어요. 내가 10년째 농담을 했다고? 순자는 이제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체념했거든요. 아이들도 아빠의 이상한 버릇에 익숙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면서 아빠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맨날 왜 그런 소리 해? 진짜 이혼하고 싶으면 하든지. 만수는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니? 민준이는 답답해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잖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어. 만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랬나?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진짜 이상해. 지영이는 오히려 아빠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빠, 왜 맨날 그런 말해? 만수는 딸에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빠도 모르겠어. 그냥 하고 싶은 말이야. 지영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진짜 이혼하고 싶은 거야?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좋아해. 지영이는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해?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시기 순자는 나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자신만의 시간도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 때도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또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제는 안 했는데 오늘은 했네요. 아주머니들은 웃었어요.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진작에 뛰쳐나갔을 거야. 순자는 웃었습니다. 뭐 이제 익숙해졌어요. 진짜 이혼하고 싶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냥 입버릇인가 봐요. 가끔 순자는 남편을 시험해 보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은 이혼 얘기 안 하네요? 만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이혼 얘기를 자주 해? 순자는 웃었어요. 매일 해요. 벌써 10년째 해요. 만수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순자는 신기했습니다.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재미있었습니다. 2002년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되자 순자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온 거예요. 분식집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순자 씨, 남편분은 뭐 하세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원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분이에요. 매일 이혼하자고 해요. 사장님은 놀랐어요. 진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자는 태연했습니다. 그냥 무시해요. 15년째 그런 소리 하는데 아직도 안 했으니까 말뿐이겠죠.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순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었어요. 어떤 손님은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그런 남편이면 정말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말이 좀 이상해요. 실제로는 가족을 잘 챙겨줘요. 2005년 민준이가 대학생이 되고 지영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순자는 50세였습니다. 이제 정말 아이들이 다 컸어요. 만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이혼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이혼해도 되겠다. 순자는 익숙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이혼 서류 준비하세요. 만수는 당황했어요. 진짜 하자는 거야? 순자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당신이 20년째 하는 농담 말이에요. 이때 순자는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남편의 이상한 버릇도 이제는 일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할 정도였어요. 어떤 날은 만수가 이혼 얘기를 깜빡하면 순자가 먼저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이혼 얘기 안 하세요? 만수는 어리둥절했어요. 아, 맞다. 이혼하자. 순자는 웃었어요. 네, 알겠어요. 이제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진짜 지칠 때도 있었어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남편의 말이 더 상처가 됐습니다. 분식집 일이 힘든 날 집에 와서 만수가 이혼 얘기를 하면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 정말 그만해요. 나 오늘 정말 힘들었다고요. 만수는 미안해했습니다. 그럼 이혼하면 더 편할 텐데. 순자는 더 화가 났어요.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예요? 만수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2008년 순자는 53세가 됐습니다. 민준이는 군대에 갔고 지영이는 대학생이 됐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만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정말 이혼하자. 순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어디서 이혼 서류 받아와요? 만수는 또 당황했어요. 진짜 하자는 거야? 순자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20년 넘게 하는 농담이니까 저도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이 시기 순자는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분식집 일도 재미있었고 아이들도 잘 컸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버릇도 이제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신기해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진작에 못 참았을 거야. 순자는 웃었어요. 뭐 이제 버릇이 됐어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가끔 순자는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만수는 평소에는 좋은 남편이었거든요. 아이들도 잘 챙기고 집안일도 도와줬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이혼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순자는 이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원래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바뀔 리도 없고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중년의 여유를 찾아갔어요. 2015년 순자가 60세 환갑을 맞게 되자 민준이와 지영이는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내 미영과 함께 살고 있었고 지영이는 교사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두 남매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환갑잔치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환갑잔치 어떻게 할까? 민준이가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지영이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 정말 특별하게 해드려야 해. 호텔에서 하자. 민준이도 동의했어요. 그래, 호텔에서 하자. 친척들도 다 부르고 며느리 미영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시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 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해요. 미영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이상한 버릇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잔치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만수의 이상한 버릇이었습니다. 오빠, 아빠가 또 이상한 말하면 어떡해?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게 30년째 매일 이혼 얘기하는데 잔치에서도 할 것 같아. 미영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릴까요? 오늘만큼은 그런 말씀 안 하시라고.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년간 말해서 고쳐졌어? 이제 와서 바뀔 리 없어. 지영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아빠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막는 건 어때? 민준이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언제 그런 말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막아?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인데. 미영은 걱정스러워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너무 창피하실 것 같아요. 가족들은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이 환갑잔치를 준비한다는 걸 알고 정말 기뻤어요. 민준아, 지영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가족들만 있어도 행복해. 하지만 아이들은 성대하게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번엔 정말 특별하게 해드릴 거예요. 순자는 감동했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컸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순자는 만수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여보, 환갑잔치 날에는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친척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창피해요. 만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해?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매일 아침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런 말 말이에요. 만수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해?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30년째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만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말 그랬나? 며칠 후 만수는 순자에게 약속했습니다. 알겠어. 잔치 날에는 조심할게. 순자는 안도했어요. 정말요? 약속하는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해. 하지만 만수의 표정은 어딘가 멍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환갑잔치 일주일 전 가족들이 모여서 최종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와 미영, 지영이가 모두 모였어요. 호텔 예약도 했고 음식도 주문했어. 친척들한테도 다 연락했고 민준이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지영이는 꽃 주문을 확인했어요. 꽃도 주문했어. 엄마가 좋아하는 장미로. 미영은 케이크를 확인했습니다. 케이크도 특별하게 주문했어요. 60개 초도 준비했고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걱정을 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하지? 지영이가 물어봤습니다. 민준이는 체념했어요. 그냥 두자.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바뀔 리 없어. 만약 이상한 말하면 우리가 빨리 화제를 돌리자. 미영은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지영이는 다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아빠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환갑잔치 전날 순자는 정말 기대됐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만수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여보, 내일만큼은 정말 조심해 주세요. 제발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조심할게. 하지만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어요. 환갑잔치 당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산 한복을 입고 머리도 예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60세 같지 않았습니다. 만수도 정장을 입고 준비했어요. 오늘은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만수는 또 그 말을 했어요. 이혼하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오늘 약속했잖아요. 만수는 어리둥절했어요. 뭘 약속했지?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이상한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만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오늘 정말 큰일 나겠구나. 오후 6시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에서 순자의 환갑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 분식집 사장님과 동료들까지 50여 명이 모였어요. 순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축하해 주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순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다녔어요. 민준이와 지영이, 미영은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네. 지영이가 오빠에게 속삭였어요.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준비하길 잘했어. 친척들은 순자를 축하했어요. 순자야, 정말 젊어 보인다. 60세 같지 않아. 이웃 아주머니들도 감탄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정말 예뻐요. 한복도 너무 잘 어울려요.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건 처음이에요. 분식집 사장님도 왔어요. 순자 씨, 축하해요. 항상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은 정말 행복하세요.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사장님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수는 정장을 입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멍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민준이가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아빠 괜찮으신가? 왜 표정이 이상하지? 지영이도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아빠가 오늘 이상한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미영은 시아버지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았어요.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김순자 여사님의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60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를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순자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민준이와 지영이, 미영이에게 감사드려요. 친척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두었어요. 미영이가 얼마나 효부인지 몰라요. 미영은 쑥스러워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잘 챙겨주세요. 순자의 동생도 축하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이 했어. 6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순자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고생 많았어. 우리 서로 건강하게 더 오래 살자. 이웃 아주머니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남편이 맨날 이상한 소리 해도 참고 사셨잖아요. 다른 아주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정말 그래요. 나 같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순자는 쑥스러웠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니까 참은 거예요. 분식집 사장님도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일도 잘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축하 인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만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는 긴장했어요. 아빠가 뭔가 말하려나? 만수는 마이크를 받았어요.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남편분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어요. 제발 이상한 말 하지 마. 만수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아내 환갑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안도했어요. 다행히 정상적으로 시작하네.
하지만 만수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집에서만 듣던 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다니. 민준이와 지영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빠가 진짜 그런 말을 했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시지? 친척들과 이웃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환갑잔치에서 이혼 얘기를 하다니. 만수는 계속 말했어요. 생각해봤는데 이제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수치심이 폭발했습니다. 마이크를 빼앗듯이 받아들고 말했어요. 좋다. 이혼하자. 30년 기다렸다. 연회장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매일 아침 이혼하자고 하더니 이제 사람들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하는군요. 좋아요. 정말 이혼합시다. 이제 끝이에요. 순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연회장을 나가려고 했어요. 민준이와 지영이가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아빠도 진정하시고. 하지만 순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여지껏 참았는데 이제 정말 끝이야. 친척들과 이웃들은 어수선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환갑잔치에서 이혼 선언을 하다니. 분식집 사장님도 당황했습니다. 순자 씨가 평소에 남편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사회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만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만수는 어리둥절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지영이도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하지만 만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영은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집에서 하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런 자리에서까지 하다니. 정말 끝이야. 순자는 한복 치마를 들고 연회장을 나갔어요. 민준이와 지영이가 뒤따라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환갑잔치가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만수가 원래 좀 이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웃들도 당황했어요. 순자 씨가 평소에 하소연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잔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족이 종료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의 환갑잔치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끝났어요. 환갑잔치 이후 일주일 동안 순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는 어머니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끝이야. 미영은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됐어요. 어머니,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평소와 좀 달랐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달랐는데? 미영은 신중하게 말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멍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순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미영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준이는 시큰둥했어요. 아빠는 원래 이상했어. 30년째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인데 뭐가 더 이상해? 하지만 미영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평소와 정말 달라요. 같은 말을 더 자주 하시고 방금 전 일도 기억 못 하시고 지영이도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최근에 아버지와 대화할 때 뭔가 이상했거든요. 아빠,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지영이가 물어보면 만수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점심을 먹었나? 언제 먹었지? 지영이는 놀랐습니다. 방금 전에 드셨잖아요. 만수는 어리둥절했어요. 내가 점심을 먹었다고? 미영은 시댁 식구들을 설득했어요. 정말 이상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결국 지영이가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빠,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나이도 있으시고. 만수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몸이 아픈 데도 없는데 왜 병원을 가야 해? 하지만 지영이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검사 받아보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만수는 결국 동의했어요. 그럼 한번 가보자. 하지만 별거 아닐 거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따로 불러서 설명했어요. 아버님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 미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치매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입니다. 반복적인 말이나 행동, 최근 기억상실 등이 주요 증상이에요. 미영이 물어봤어요. 그럼 아버님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신 것도 치매 때문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부터라면 치매는 아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더 자주, 더 심하게 반복하시는 것은 치매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시큰둥했어요. 무슨 검사? 지영이가 대답했어요. 치매 검사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왜 갑자기 치매 검사를 해? 미영이 설명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요즘 정말 이상하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만 내며 살았는데 남편이 아픈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어요. 아픈 거라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며칠 후 순자는 혼자 집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만수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985년부터 쓴 일기장이었어요. 순자는 호기심에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결혼 첫날, 순자가 정말 예쁘다. 하지만 나는 가난하다. 이런 내가 순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차라리 이혼하라고 말하면 순자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순자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뭔 소리지? 더 읽어봤습니다. 순자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순자를 붙잡고 있는 게 죄송하다.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하면 순자가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을 텐데. 순자는 손이 떨렸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혼 얘기를 했다고? 일기는 계속됐어요. 아이가 생겼다. 정말 기쁘다. 하지만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을까? 순자와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순자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다니.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최근 일기였어요.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 방금 전 일도 기억나지 않는다. 순자한테 말할까 고민했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순자가 더 힘들어질 텐데. 그 전에 이혼하는 게 순자를 위한 일 같다. 순자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일기장을 덮고 순자는 한참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이 매일 이혼하자고 한 건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였다니. 자신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니. 순자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이와 지영이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너희들도 이거 읽어봐.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민준이가 일기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다니. 지영이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아빠를 오해했구나. 미영도 일기를 읽고 감동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셨구나. 순자는 이제야 남편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동안 화만 내며 살았는데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제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서 예전 같은 대화도 어려워졌어요. 며칠 후 순자는 만수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보, 일기 읽어봤어요. 만수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일기? 순자가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쓴 일기요. 만수는 일기장을 보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런 걸 썼나? 순자는 안타까웠어요. 이미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말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구나. 만수는 잠시 맑은 표정을 했어요.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많이 사랑해.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었거든요. 순자는 이제 남편을 이해했어요. 서툰 방식이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비록 치매로 기억은 잃어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여전했어요. 순자는 이제부터라도 남편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기장을 발견한 후 순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계속 생각났거든요. 남편이 매일 이혼하자고 말한 건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였다니. 순자는 자신이 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화를 내고 무시하고 친구들에게 불평했던 모든 순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도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민준이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 미영은 남편을 위로했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이 이상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이유는 몰랐어요. 지영이는 더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학생들에게는 항상 가족을 이해하고 소통하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은 아버지와 소통하지 못했어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지금까지 오해했구나. 일기장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가 첫 아이를 낳고 힘들어할 때 만수가 쓴 일기였습니다. 순자가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일찍 들어갈 수 없다. 순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미안하다. 차라리 이혼하면 순자가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순자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밤마다 깨는 아이 때문에 지쳐 있었는데 남편은 이혼 얘기만 했어요.
그때 순자는 남편이 자신을 도와주기 싫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더 미안해했던 거예요.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일기도 있었어요. 순자가 둘째를 가졌다. 정말 기쁘다. 하지만 걱정도 된다. 첫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둘째까지 생기면 순자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 순자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너무 죄송하다. 순자는 그때도 오해했던 걸 깨달았어요.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이 기뻐하면서도 어딘가 걱정스러워 했었거든요. 순자는 그때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걱정했던 거였어요. 가장 최근 일기는 더 가슴 아팠어요.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 어제 한 일도 기억나지 않는다. 순자한테 말하고 싶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순자가 나를 돌봐야 한다. 그럼 순자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 전에 이혼하는 게 순자를 위한 일 같다. 순자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병을 혼자 걱정하고 있었다니. 자신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질까봐 먼저 이혼 얘기를 했다니.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만 생각했거든요. 민준이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구나. 가족을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구나. 민준이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어요. 그런 마음을 혼자 간직하고 살았다니. 지영이는 교사로서 더 많은 걸 느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말했거든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진짜 마음을 알려면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은 30년간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순자는 남편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면서 예전 같은 대화는 어려워졌어요. 여보, 일기 읽어봤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어요. 만수는 잠시 맑은 표정을 했어요.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금세 다시 멍한 표정이 됐어요. 너는 누구지? 순자는 안타까웠어요. 이제야 남편의 진심을 알았는데 이미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만수는 가끔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아, 순자구나.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은 이제 만수를 다르게 대했어요. 민준이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빠, 회사 일 어떠세요?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만수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신기했어요. 민준이가 나를 걱정해주네. 고마워. 지영이도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아빠, 오늘 뭐 하셨어요? 만수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딸이 관심을 보이는 게 좋았어요. 지영이가 나를 챙겨주네. 예쁜 딸이야. 미영도 시아버지를 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이제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평생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서투른 방식이었지만 진심은 전해졌어요. 만수는 가끔 맑은 순간에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다 이해해요. 당신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들은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만수의 치매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순자는 이제부터라도 남편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30년간의 오해가 풀린 지금 순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2015년 겨울 순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쌓인 오해와 원망이 사라지고 남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만수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이나 할까요? 만수는 순자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래, 좋다. 너와 함께면 뭐든 좋아. 민준이와 지영이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 어때요? 민준이가 물으면 만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들이 나를 걱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 지영이도 자주 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아빠,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들어보실래요? 미영은 시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인지 알았어요. 아버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만수는 며느리가 자신을 챙겨주는 게 고마웠어요. 미영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고맙다.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가족들이 달라지자 만수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은 흐릿했지만 가족들의 사랑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이혼 얘기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가끔 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매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2016년 봄 순자는 61세가 됐어요. 작년 환갑잔치는 최악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화목해졌거든요. 민준이가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조용히 생일 축하하자. 가족들끼리만. 순자는 좋다고 했어요. 그게 더 좋겠다. 작년 일이 있었으니까. 생일 당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민준이와 미영, 지영이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만수도 정장을 입고 참석했어요. 순자야, 생일 축하해. 만수가 아내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축하해 주니까 더 기뻐요. 케이크 촛불을 끄면서 순자는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만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자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날부터 순자와 만수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치매 때문에 대화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줬어요. 당신이 30년간 사랑한 사람이에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만수는 가끔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아, 순자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름이 되자 순자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여행이었거든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습니다. 만수는 바다를 보며 좋아했어요. 바다가 정말 예쁘다. 순자야, 우리 젊었을 때도 이런 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좋아요. 여행 중에 만수는 가끔 과거를 기억했어요. 순자야,
내가 그동안 이상한 말 많이 했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요. 만수는 미안해했어요.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순자는 웃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만 생각해요. 가을이 되자 만수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이 안정된 것 같았거든요. 이혼 얘기를 하는 횟수가 더 줄어들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어요. 순자는 이런 남편을 보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 되자 만수는 순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어요.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순자야, 내가 글을 잘 못 써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를 정말 사랑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앞으로도 함께 하자.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편지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2017년 새해가 되자 순자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올해는 남편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자. 치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만수도 새해 인사를 했어요. 순자야, 올해도 잘 부탁해. 나는 너를 사랑해. 순자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올해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봄이 되자 순자는 남편과 함께 등산을 시작했어요. 가벼운 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높은 산에 도전했습니다. 만수는 산을 오르며 좋아했어요. 공기가 정말 좋다. 순자야, 우리 더 자주 오자. 순자는 남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래요. 운동도 되고 좋아요. 여름이 되자 순자와 만수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강원도로 갔습니다. 만수는 계곡물을 보며 좋아했어요. 물이 정말 맑다. 순자야,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데서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순자는 남편과 함께 물놀이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여행하자. 만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자야, 나는 정말 행복해. 너와 함께 있으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 순자는 감동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매일이 새로워요. 2018년 새해 순자는 남편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어요. 정동진 해돋이를 보며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만수도 소원을 빌었어요. 순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최고의 남편이에요. 나를 평생 사랑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일출을 보며 순자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걸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